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지금 어쩌면 팰리세이드 1세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엔카TV의 메카밋입니다. 엔카TV 큐피드입니다. 네. 일단 팰리세이드는 뭐 대부분 아버지들이 드림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마른 가뭄 같은 시장이었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차가 뭐가 있냐라고 하자면 우리 불변의 명차죠. 퇴역을 너무 늦게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하비. 어쩌면 박수 받을 때 떠나서 인정받은 차량인 무쏘는 너무 같다. Hyundai, Veracruz. 조금 베라크루즈가 단종된 이후에 약간 애매한 차량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맥스크루즈입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이 팰리세이드의 아버지를 베라크루즈로 봐야 되냐, 맥스크루즈로 봐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였습니다. 롱바디 모델 맥스크루즈가 기본적인 산타페였고, 우리가 흔히 산타페로 알고 타고 다녔던 모델은 외수 시장에서는 산타페 스포츠로 팔렸다라는 사실이 되게 재밌는 사실인 거죠. 우리 맥스크루즈 이후에 팰리세이드가 뜬금없이 독립된 모델로 나왔고, 미드 사이즈이자 준대형 사이즈가 현대에서 계속 만들던 체급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형은 상당히 높은 상품성, 가성비 모두 갖춰서 가공할 만한 대기를 만들었다는 게, 뭐 놔둬도 잘 팔리는 차 얼마나 잘 보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상품성 보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저희가 받은 시승차는 캘리그래피인데 약 400만원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만큼 기본 옵션에 있어서의 변화가 많아졌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양이죠. 이중접합 유리가 1열과 2열, 그 다음에 전면 유리에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유리 보시면은 발수 사양 타음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도난 방지도 들어가 있는 생고백 유리네요. 예. 제가 한동안 좋다라고. 캘리그래피 사양에 추가가 된 게 바로 요거죠. 디지털 룸밀러죠. 예. 바로 끌 수 있네요. 요렇게 하면은 일반 유리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낮에 보니까 문제가 반사가 돼가지고 얼굴도 보여주고 거울의 역할도 있지만 예. 내부에 있어서도 디자인 기조가 바뀌었네요. 그죠? 이 공조가 디지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쪽에 송풍구 쪽에 있어서의 그래픽도 살짝 바뀌었네요. 수평적으로 쭉 이어가는 인테리어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죠. 직경이 큽니다. 소나타부터 이제 아반떼에서 쓰고 있는 핸들까지 해서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캘리그래피인데 여기 좀 가죽 좀 넣어주지, 그죠? 요 우레탄인 건 조금 아까운데, 조수석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뭔가 패턴을 넣었는데, 이 차처럼 이렇게 넓게 우드 패널을 쓴 차가 뭐가 있지. 이건 물론 리얼 우드는 아니죠. 2세대 에쿠스 우드를 이렇게 넓게 썼었는데, 이렇게 넓은 패널을 쓰고도 왜 세련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일단 무광이죠.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약간 나뭇결 같은 느낌도 조금 더 요즘 차 같다는 느낌. 보통은 여기랑 좀 같은 소재를 넣어서 같은 패턴을 쓰죠. 그죠? 예. 예. 좀 특이하네요. 약간 알루미늄 같은 패턴의 무광 메쉬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네요. 알루미늄 같은 플라스틱. 두드려보면 플라스틱. 여기도 두드려보면 플라스틱. 팰리세이드는 럭셔리나 프리미엄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레탄을 썼다. 완전 티나는 우레탄이지만 현대차가 소재를 엄청나게 애를 써서 쓰기보다는 조형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을 쓰면서 내부 인테리어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건 어때요? 스웨이드? 스웨이드는 필러부터 스웨이드여가지고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타면서 현대가 참 천정부랑 필러부 마감에 아끼지 않죠. 예. 요 12.3인치 화면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분 변경부터 해서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 제네시스를 사면서 경험을 했어야 되는 에르고모션 시트를 현대의 기함에서도 이제 느껴볼 수 있다. 운전석만데. 운전석. 차별을 했네요. 예, 그런데 제가 또 잘했다고 느끼는 거는, 제일 기본 트림에서도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또 10A 전동 시트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말 가성비에 있어서는 가격을 올려도 용서가 되는 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뒤를 봤더니 지금 7인승 사양이잖아요. 그죠? 7인승 시트 사양을 선택을 해도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중간급부터는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2열에 통풍 들어가는 현대차. 가격을 처음에 많이 저렴하게 내놨다가 좀 이게 차량의 상품성의 인정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든 한국 시장에서든 판매량이 높으니까 지금 가격을 높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셨던 부분 중에 바로 엔진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인 거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될 거다,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될 거다, 그랜저에 적용된 3.5 엔진 라인업이 적용이 될 거다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기대와 별개로 기존 라인업하고 똑같은 2.2 디젤과 3.8 자연 흡기 엔진을 그대로 가져가는 바람에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보수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편의 사양을 보강을 하는 게 현대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인상분이 파워트레인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존의 파워트레인을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넣지 않았다는 게 구매자분들에게 셀링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현대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성능은 아니죠. 동력 성능은 그냥 요 차량에 맞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킥다운 스위치가 없어요. 풀스로틀을 전개를 할 수 있고 다시 브레이킹. 그래도 당연히 2.2L 엔진을 적용한 이제 경쟁사의 동일 체급의 SUV보다는 훨씬 만족할 만한 동력 성능을 가져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직진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트래버스 3.6보다 펠리세이드 3.8이 조금 더 빠릅니다. 예, 마력은 조금 더 낮은데 펠리세이드가 생각보다 가벼운 차량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2톤에 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동력 부분에 있어서 크게 또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고회전으로 갔을 때 확실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계속 고회전으로 치닫는 거를 보고 고회전 지향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엔진셋 자체는 원래 고회전 지향이 아닌데 끌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회전으로 쓰게 만든다라는 쪽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인 거죠. 예. 요거는 일단 H트랙이 적용된 사양이 아니라서 터레인 모드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다판 클러치를 적용한 차량 구동을 쓰고 있죠. 이륜 사양이 그럼에도 더 좋은 거는 연비적인 이점이 있는데, 이 차량은 대신에 터레인 모드는 선택할 수 없다. 대신에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이렇게 스포츠, 스마트, 에코, 컴포트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적극적으로 막 회전수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또 에르고 모션 시트다 보니까 운전석 쪽에 볼스터는 보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제네시스는 스포츠 모드 넣게 되면은 아주 꽉 잡아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나 왔어 이 정도로 잡아줘. 그래도 뭐 요 차를 타시는 이제 한국의 아버님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많이 안 밟으셨으면 뒷좌석에 7인승이죠. 예, 독립식 시트가 드디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사양입니다. C필러까지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 있어요. 뒷좌석에서도 보기 좋다. 저는 딱 타고 GV80 캡틴 시트를 많이 탔다 보니까 내 휴대폰 충전해야 되는 센터 콘솔이랑 무선 충전기가 어딨어 라고 제가 찾았는데, VIP가 다 똑같은데 뒤쪽에 사양이 보강이 된 게 VIP인 거죠. 그래서 VIP를 가시게 되면은 GV80처럼 이쪽에 센터 콘솔이 생기고 무선 충전 비롯해서 다양한 편의 사양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통풍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B필러나 일단 센터 콘솔 쪽에 송풍구는 없지만 여기 루프에서 뿌려지는 타입이죠. 썬루프 너무 작지 않아요? 앞좌석에서는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썬루프 자체가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느끼는 개방감보다는 앞에 바라봤을 때 쭉 뚫려 있는 맛이 원래 좋은 게 썬루프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1열의 썬루프가 좀 많이 공간이 작고 2열의 썬루프가 공간이 넓어서 개방감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부분 변경 이전에 펠리세이드가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했어요. 물론 저는 그만큼 약간 달리기 부분에서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펠리세이드도 약간 딱딱한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서 그래서 쇼크가 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쇼크가 막 불쾌하게 탕 치는 쇼크기보다는 차량의 거동이, 좌우 거동이 조금 많네요. 예. 에이비에이터 뒷좌석에서도 이 정도로 넓게는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넓어 지금. 뒷좌석의 각도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은 이렇게 수동식이죠. 네, 수동식 차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바로 C필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량 하나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편하네요. 3열도 한번 앉아보시죠. 예, 3년도 타는 환경은 여기서 조작이 가능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간단히 넘어가네. 예,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요 팰리세이드 사시는 분들은 아이가 있으시면 꼭 사이드 스텝은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밟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 요렇게. 만약에 여기 탔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전동 시트 조작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 각도를 뒷좌석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열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3열 등받이는 버튼으로 기울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 아이는 3명 탈 수 있겠지만 여기 가운데 시트벨트 익스텐션 이용해서 사실상 3명 타기는 힘들겠죠. 시트벨트가 있지만 그래도 장점은 에어벤트 있고 여기 3열에 5열 시트가 생겼어요. 우리 히터가 나오는 곳을 생각해보면은 2열의 발 밑에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3열은 냉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겨울에 추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5열 시트를 켜면 된다. 컵홀더도 있고 여기 C타입 USB 충전 포트도 있고 만약에 사실 3열을 정말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카니발로 가는 게 맞지만 SUV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GV80의 3열 공간보다는 이 팰리세이드의 3열 공간이 월등히 넓습니다. 루프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아실 겁니다. 예, C클래스나 4시리즈 오픈카 컨버터블 뒷좌석에 앉으면 요 정도 느낌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3열에 누구 태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RL이 훨씬 두꺼워졌어요. 기존에는 한 요거 3분의 2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LED가 3구짜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보면은 확실히 미국 시장을 노렸다는 게 티가 많이 납니다. 이런데 보면 크롬으로 그래픽이 더 굵어졌어요. 앞에 보면 약간 뭐 포드의 F150 이런 차량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앞에 사양은 245에 50에 20 차에 엔진에 무리가 간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딱 적정 성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캘리그래피 사양으로 가면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요 브라운 사양이었습니다. 예, 요 브라운 또는 라이트 그레이죠. 오, 뒷문이 참 큽니다. 예, 뒷문에도 그대로 파음이랑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적용이 되었고 이중 접합으로 보완이 되었죠. 두 겹입니다. 예. 뒷좌석에도 사이드 에어백 적용됐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장점은 10 에어백이죠. 보통 외산 차량 중에서 10 에어백 적용하는 차량들이 잘 없는데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도 있고 또 부분 변경하면서 보완이 된 거는 이쪽에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죠. 요즘 제가 차량 신규 차량 리뷰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하는 이 센터 사이드 에어백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조작부가 있죠. 세컨드를 오, 좋다. 와, 이걸 어떻게 이겨? 정보가 175죠. 루프 공간은 3열 접었을 때 이 정도. 예. 야, 고수업 쉴 수 있겠어, 그죠? 뒤에도 약간의 그래픽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뒷모습을 많이 바꿀까 했었는데 여기 머플러를 완전 직사각형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는 근데 저는 또 해외 차량들 장점이 캠리스 주유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열었을 때 캠리스 주유구는 아니더라고요. 예. 일반 그냥 전통적인 주유구고 딱히 뭐 주유에 있어서의 유종이나 그런 부분에 제한은 없네요. 예. 지금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캠리스로 바뀐 지 오래됐거든요. 예. 지금 충전하시는 입장에서 뭐 캠리스 주유구 뭐 이런 거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네, GDI 엔진이죠. 현대에서 참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게 좀 고회전에서의 감각이 실망스럽다. 너무 고회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엔진은 원래 고회전 세팅은 아닌 거죠. 네, 고회전에서 빛나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유롭게 연비 위주로 크루징 하는데 위주로 세팅이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던 엔진이고요. 차가 높다 보니까 약간 엔진이 저중심 설계로 들어오는 거 같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에이프런 2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높으니까 엔진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엄청나. 그렇다고 막 마지막 총평. 중대형 SUV가 1열에서의 만족도에 비해 2, 3열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라는 생각을 했어서 크게 추천을 하지 않은 차량이었거든요. 그런데 더뉴 팰리세이드로 오게 되면서
7인승 차량을 기본화해서 2열 공간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댐퍼 세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승차감 개선도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완성형 팰리세이드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의 개선을 원하는 소비자분들도 많았어요. 사양을 보강을 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의 인상만 있는 지금 팰리세이드 소비자에 있어서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결론을 내리자면 성능적인 보완은 실생활 영역에서 승차감 쪽으로의 보완이 약간 이루어졌고 NVH 개선이 약간 이루어진 것과 별개로 편의사양 쪽으로 보완을 해서 내가 적정 가격을 주고 샀을 때 적정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대형 SUV로 왔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 엔카TV의 메카빗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